우리의 일상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저울. 이 저울 덕분에 정확한 무게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저울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에 저울이 없다면? 오늘도 열심히 훈련 중인 아마추어 복서 박진주 선수. 아하, 복싱 대회를 앞두고 훈련이 한창인 모양이네요. 오늘따라 박민성 코치의 눈빛이 매섭기만 합니다. 좋다. 진주야, 이번 대회만 이기면은 무조건 프로복서 데뷔인 거 알고 있지? 그럼요, 코치님. 그래. 식단 조절 잘하고 있어? 아이, 그럼요. 저 운동 진짜 열심히 해서 무게 감량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자. 그런데 이때 박 코치 링 안에서 뭐 하려고요? 에?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갑자기 진주 씨가 코치에게 매달리는데요. 오호라, 저울이 없으니 감으로 몸무게를 측정하나 봅니다. 야, 너 어제 뭐 먹었지? 어제보다 무거운데? 네? 어제 곱창이 너무 땡겨가지고. 너 아마 생활만 5년째야. 정신 안 차려? 체육과 오리걸음 10바퀴. 오늘부터 지옥의 식단 조절이다. 빨리 가. 결국 극약 처방을 내린 박 코치. 아유, 진주 씨 힘내요, 힘. 훈련을 마치고 녹초가 된 진주 씨. 그런데 진주 씨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양상추, K, 방울토마토. 아, 부심인데. 아빠한테 달라고 해야겠다. 아, 식단표대로 준비하기 위해 채소 가게를 하는 아빠에게 가는 중이군요. 그런데 이때 진주 씨 눈앞에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옆에 내가 오늘따라 왜 이래? 아저씨 이거 눈이 있으면 봐봐요 이거. 이게 내가 사간 거고 이게 성희댁이 사간 건데 양 차이가 그냥 하늘과 땅 차이야 아주 그냥. 뭔 소리 하는 거요? 내가 봤을 때는 둘 다 똑같구먼. 어? 봐봐. 나한테는 이게 한 줌이란 게 이게? 아무래도 양이 제각각이겠네요. 아이 몰라 됐고 이거 아빠 5,000원 환불해줘 이거. 오, 참 진짜 이 옆에 내가 지금 장난하나? 어제 사간 채소를 오늘 환불해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미치겠네 진짜. 아이 몰라 그러면 나 여기 그냥 들어 누울 거야 그냥 그 배째 그럼 뭐. 정확하게 채소 양을 잴 수 없다 보니 시비 붙는 건 다반사. 급기야 손님과 격한 몸싸움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만 좀 하세요. 아, 그만. 여기 5,000원이요. 결국 진주 씨가 대신 환불해 주는데요. 아유, 이를 어쩌죠? 아빠 왜 그래? 가뜩이나 손이 없어 죽겠는데 아빠까지 왜 그래 진짜. 아이고, 진주 씨 많이 속상한 모양이에요. 아유, 아빠 병욱 씨의 마음도 속상하긴 매한가지. 그런데 이때 진주 씨가 떨어뜨린 종이를 병욱 씨가 줍는데요. 아, 진주 씨에게 꼭 필요한 식단 관리표였네요. 한편 속상한 마음을 누른 채 또다시 훈련에 몰두하는 진주 씨. 그런데 이때 코치님. 이 익숙한 목소리. 네, 오셨어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것 좀 우리 진주한테 전해줄라? 아빠가 건넨 건 진주 씨에게 필요한 채소. 진주야 이리 와봐. 네? 드디어 건네받은 진주 씨. 아빠 이거 어떻게 알고 챙겨왔어? 아니 양상추 한 줌이라고 적어져 있길래 나가 듬뿍 넣었슈. 한 줌이 그 한 줌이 아닐 텐데. 아무튼 고마워요. 아버님 오신 김에 무게 좀 재주세요. 무게 예. 재줘야지. 아 예. 이래저래 저울이 필요해 보이는 세 사람. 만약 저울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Can you feel my heartbeat? 안녕하세요. 띵듀 조은영입니다. 많은 사람의 심장을 두근두근되게 만들어주는 거 바로 체중계죠. 이번 시간에는 체중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몸매를 관리하기 위해서 미용 목적으로 체중계를 구매를 하시던데 사실은 갑자기 몸무게가 바뀌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아니면 유아들의 성장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을 위해서 쓰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체중계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체중계는 사람의 몸무게를 재는 저울을 말하는데요. 예전에는 대저울에 추를 올려서 사람의 몸무게를 재는 분동식 체중계를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다양한 그런 자동식 체중계가 많이들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먼저 기계식 체중계부터 살펴볼게요. 보통 체중계는 무게를 재는 발판이랑 그리고 몸무게를 표시해주는 계기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계기판에 눈금을 표시해서 바늘로 무게를 표시해주는 저울을 기계식 저울, 기계식 체중계라고 합니다. 이 기계식 체중계는 발판 아래에 스프링이랑 또 지뢰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발판에 사람이 올라서게 되면 이 지뢰가 스프링이 붙어있는 측정 판에 이 발판의 움직임의 정도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사람의 무게만큼 비례해서 스프링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눈금판이 돌아가면서 수치화된 무게를 표시를 해주는 거죠. 최근에는 눈금 대신에 디지털로 숫자를 표시해주는 짜잔 이렇게 전자식 체중계를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스트레인 게이지라는 그런 반도체 센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센서는 힘을 가해주게 되면 저항이 변하는 값을 측정을 했다가 이거를 수치로 변환을 시켜주면서 LCD 등의 전자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게다가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을 하면서 체성분까지 알려주는 스마트 체중계도 나와 있다고 해요. 우리가 맨발로 전자식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양발에 약한 전기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수분이 있는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가 네모칸 원고지와 나는 오래전부터 사이좋은 짝꿍이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처음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에겐 친근한 사물이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사물이죠. 내가 누구냐고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써온 필기도구 중 하나. 나는 연필입니다. 디지털 기기가 사람들의 일상 깊숙이 파고든 요즘, 사람들은 점점 나의 존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내가 더없이 중요한 존재죠. 한 글자 한 글자 집중해서 글씨를 쓰는 아이들. 이 작은 손 안에 나 연필이 있습니다. 저 왼손으로 글씨 쓰면 삐뚤빼뚤해서 오른손으로 글씨 쓰려고 연습하고 있어요. 또박또박 예쁜 글씨를 쓰는 법을 배울 때 연필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다양한 필기구가 있지만요. 연필은 쓰면 쓸수록 강한 모서리가 달면서 그 촉감들이 손끝에 깊숙하게 전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이 전달됐을 때 가장 좋은 글자에 힘이 생깁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대신 나 연필을 손에 쥔 아이들. 지금 그 기분이 궁금한데요. 컴퓨터로 쓰는 것보다는 연필로 쓰는 게 편안하고 느낌이 스르르 내려가는 것 같아서 연필로 쓰기 좋아요. 연필로 쓰면 쓱쓱 소리도 나고 저가 원하는 대로 잘 그려져가지고 연필로 글씨 쓰는 게 좋아요. 예전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진 않지만 이렇게 여전히 나만의 매력을 알아주는 어린이 친구들이 있어 나는 흐뭇합니다. 이곳은 여러 문구류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곳. 당연히 나도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세상에 등장한 때는 사람들에 의해 흑연이 발견된 16세기 무렵이었죠. 지금과 같은 현대적인 연필은 그보다 한참 뒤인 1795년 프랑스 화학자 콩테에 의해 발명돼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46년부터 연필이 생산되었고요. 저희 박물관에서는 1955년부터 60년, 80년까지의 연필을 전시하고 있고, 당시에는 연필이 귀했기 때문에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 아이들 선물로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조 방법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흑연가루와 점토를 섞어 원통 모양으로 구워낸 연필심을 호미펜 2장의 나무판 사이에 넣어 접착한 뒤 알맞은 크기로 잘라내면 나무 몸에 흑연 심장을 가진 연필이 완성됩니다. 제조 과정에서 흑연과 점토의 혼합 비율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연필이 만들어지는데요. H는 하드니스, 단단한 정도를, B는 블랙니스, 검은 정도를 나타내며 숫자가 커질수록 H계열의 연필은 색이 옅고 단단하고 B계열의 연필은 색이 짙고 부드럽죠. 한편 심을 만들 때 안료 등을 넣어서 색을 낼 수 있게 만든 색연필도 내 친구인데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갯빛 빛깔이 참 곱죠? 오래전 인류사에 등장한 작고 견고한 도구 연필. 친구 같은 따뜻함을 가진 나는 때때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나 연필을 만나 인생이 2배는 행복해졌다는 이분. 연필 인물화로 봉사하는 삶을 살고 계신 송용준 어르신입니다. 사진 속 인물을 연필로 세심하고 꼼꼼하게 그대로 그려내죠. 미대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형평사 안 돼가지고 미대를 포기했죠. 이제 나이 60 돼가지고 퇴직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심코 그 노후 생활이랄까 이제 그런 데 준비하러 이제 주민센터 알아보는데 연필 인물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시작된 나 연필과의 인연이 벌써 10년째. 어르신은 요즘도 매일같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낸답니다. 인물의 눈빛과 표정이 사진만큼이나 정교하게 살아있는 그림들. 이 모든 게 송용준 어르신과 나의 합작품입니다. 어르신의 그림 속 인물은 주로 주변의 이웃이나 친구들인데요. 여기 만난 이분들도 어르신이 그린 그림 속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안경 쓴 사람은 좀 기피해. 이 그리는 사람이. 그래서 이 안경을 똑같이 그렸어요. 그래서 안경이 참. 바로 이 작품들이죠. 아주 제가 봐서도 놀랐어요. 아주 똑같고 특히 그 코 안경 이런 건 남들이 보고 아주 똑같다고 그래요. 이 그림을 받아보고 정말 사진과 똑같이 그 그림을 이리 연필로 그린다는 걸 보고 정말 흐뭇했습니다. 와, 정말 사진과 똑같습니다. 연필 인물화로 훈훈한 어르신의 일상은 계속되겠죠? 제 능력 닿는 한까지 이웃에게 그냥 계속 연필 인물화를 봉사할 생각입니다. 더욱이 받는 분들이 좋아라 하시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하고 싶습니다. 나무와 흑연심이 만나 탄생시킨 인류의 위대한 도구 연필. 내가 사람들과 함께 써나갈 앞으로의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화창한 어느 날 외출에 나선 진주 씨. 그런데 아니 진주 씨 얼굴이 어떻게 된 거죠? 입술부터 눈썹까지 삐뚤빼뚤 엉망이 된 화장. 도대체 진주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은 진주 씨의 학교 동창 모임이 있는 날. 친구들과 만난다고 곱게 화장을 하긴 한 것 같은데
하지만 현실은 거울이 없는 세상. 아이고, 엉망진창이 된 화장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성아. 아이 저런, 민성 씨 얼굴은 또 이게 뭐죠? 덕지덕지 하얗게 얼룩진 얼굴. 아니 저기요, 지금 둘 다 웃을 처지가 아니라고요. 야, 나 얼굴에 뭐 묻었냐? 선크림 덕지덕지. 야, 나 화장 엉망이야? 엉망진창. 이제야 상황을 눈치챈 두 사람. 아 그러니까 빨리 수습을 좀 해봐요. 야, 뭐 없어? 얼굴을 정돈하기 위해 비칠 만한 물건을 찾아보지만 아유, 마땅한 물건이 있을 리가요? 저 여자 선글라스 꼈는데 가서 부탁 좀 해볼까? 그러자. 아하, 선글라스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려는 모양인데요. 선생님 죄송한데 선글라스 좀 잠깐 들여다봐도 될까요? 네, 선글라스. 네, 그러세요. 아이고, 정말 이게 무슨 민폐인가요? 서로 먼저 정리하겠다고 야단인 두 사람. 허허, 거울이 없는 세상에선 모두 더 신경 좀 쓰자고요. 우여곡절 끝에 음식점에서 만난 동창생들. 아 진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한참 기다렸잖아. 아, 미안해. 아, 오다가 얼굴에 뭐 묻어가지고 정리 좀 하고 오느라. 아 진짜? 야 나도 집에 뭐 비치는 거 없어가지고 숟가락 보면서 막 눈곱 대는데 내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야. 비치는 모든 물건이 바로 거울. 나 봐봐. 볼록하게 빛을 반사하는 숟가락도 예외는 아닌데요. 야 너 숟가락 봐봐. 하지만 선명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추지는 못하니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 무리지 않을까요? 자, 일단 모였으니 먹고 시작해야겠죠?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음식들 앞에 세 사람 모두 허겁지겁. 얼굴에 음식물이 묻는 것도 나 몰라라. 흡입하느라 정신없네요. 배불러. 왜 그러다. 야 다 먹었으면 일어나자. 야, 내가 아까 계산했어. 가자. 밥도 맛있게 먹었겠다. 슬슬 자리를 이동하려는 세 사람. 그런데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시츄에이션? 설마 이건 물거울? 식사한 뒤 음식물이 묻지는 않았나 물에 비치는 모습을 통해 확인하려는데요. 근데 그거 보이기는 하는 거예요. 허리야. 야, 이건 뭐 보이지도 않고 잘 닦였는지 알 수가 없네. 너 여기 아직 묻어있잖아. 잘 좀 봐봐. 여기? 어디 우리 얼굴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물건 없나?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정돈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거울. 만약 거울이 없다면 여러분의 세상은 어떨 것 같나요? 오늘 머리 어때요? 제가 요즘에 거울 보는 게 취미거든요.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도 깜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띵뷰 조은영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씻고 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얼굴, 바로 거울에 비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거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해요. 거울에 어떻게 사물이 비춰지게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거울은 보통 크게 나누면 곡면 거울과 또 평면 거울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일반 거울, 평면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다 보면요, 어떻게 해서 사물이 비춰지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거는 바로 빛이 거울의 경계면에서 반사가 되면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유리면에 알루미늄과 같이 반사되는 물질을 뿌려주는 걸 실버링이라고 하거든요. 이 실버링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반사가 되지만 극소의 빛이 투과가 돼요. 그래서 실버링한 면에 검정 페인트와 같은 불투명한 물질을 덮어주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빛이 반사가 되게끔 해준 거울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 일반 거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명 거울은 어디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자동차 사이드 미러는 공명 거울 중에서도 볼록 거울로 만들어진 거울인데요. 볼록 거울은 우리가 반사하는 빛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체의 실제 크기보다 더 작게 상에 맺히게 돼요. 그래서 자동차 거울 외에도 차가 돌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는 이런 도로 모퉁이에 볼록 거울을 많이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울의 원리를 조금은 다르게 이용하는 특수 거울도 있는데요. 우리가 범죄 영화 속에 있는 그 취조실 기억나시죠? 취조실에 있는 거울이 단방향 투과성 거울, 즉 매직 미러라고 합니다. 이 매직 미러는 일반 거울에 비해서 빛 반사가 덜 되게끔 얇게 실버링을 해준 거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50%는 반사가 되고 50%는 투과가 되는 거죠. 만약에 양쪽이 다 밝은 곳에서 이 매직 미러를 보게 된다면 나는 말랑말랑 부드러운 촉감을 가졌습니다. 원하는 색을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아이들의 좋은 장난감이 되기도 하는데요. 동글동글 굴리고 조물조물 주무르면 손 안에서 뚝딱! 귀엽고 앙증맞은 캐릭터들로 탄생하기도 하는 나. 내가 누구냐고요? 나는 점토입니다.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평범한 공장이지만 바로 이곳에서 특별한 점토가 만들어집니다. 말랑말랑 부드러운 요 녀석, 경량점토가 생산되는 곳이죠. 경량점토는 이름 그대로 가벼운 점토라는 말인데요. 같은 부피의 찰흙과 비교해 그 무게가 8분의 1 수준으로 가볍습니다. 나노 기술을 첨가한 신개념의 점토로서 촉촉하고 부드럽고 만질 때의 안락함, 편안함을 주는 그러한 점토입니다. 그리고 이 점토는 물감이나 사인펜 등을 섞어 자유로운 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량점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합성수지 계열의 원료를 투입합니다. 하얀 밀가루 같기도 소금 같기도 한 이 원료가 어떻게 쫀쫀한 점토로 바뀔까요? 바로 다음 단계인 배합 과정을 통해서죠. 투입된 원료가 잘 섞이도록 밀가루 반죽을 하듯 기계가 휘휘 저어가며 골고루 섞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점성이 강해지는 모습이 보이나요? 잠시 후 쫀득쫀득해진 점토가 용기에 담겨 나오는데요. 여기서 잠시 나 점토의 진화 과정을 좀 짚어볼까요? 자연에서 얻어지는 찰흙을 시작으로 펄프 소재를 첨가해 만든 지점토와 밀가루를 섞어 만든 밀가루 점토를 거쳐 합성수지 원료에 나노 기술이 더해져 한층 더 가벼워진 경량점토까지 진화해온 것입니다. 놀잇감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었는데 그 놀잇감을 좀 개발하다 보니까 애들이 집안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점토를 계속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진흙점토에서 첨단 소재의 완구로 변신한 나 점토. 나를 빚어서 만든 상상 속 세계가 멋지지 않나요? 요즘의 아이들에게 나는 인기 있는 실내 놀잇감입니다. 여기에도 나 점토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요. 작은 손으로 오밀조밀 빚어내는 솜씨가 제법입니다. 그런데 대체 이곳에선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 점토 클레이로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를 예쁘게 만들어 보고 그 본인이 만든 캐릭터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촬영을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촬영을 찍어보는 체험 공간입니다. 영화관에서 보던 점토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작해보는 곳. 여기서도 단연 주인공은 바로 나, 점토죠. 자, 이거 캐릭터 보이죠? 만들 때는 이렇게 캐릭터가 혼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어디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런데 이걸로 뭘 만들 거예요?
토끼가 눈밭에 가서 스케이트 타는 모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생각만큼 잘 될지 잠시 지켜보도록 하죠. 굴리고 말고 느리고 붙이더니 뚝딱 순식간에 예쁜 토끼 한 마리가 완성됐습니다. 주인공이 만들어졌으니 촬영을 시작해야겠죠. 촬영 보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 친구가 직접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 그럼 이 토끼를 또 조금씩 움직여주는 거예요. 한 번만 조금씩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움직임을 한 프레임씩 찍은 뒤 편집 과정에서 이어붙이는 방식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인데요. 나 점토가 입체감을 잘 살리는 소재로 인정받고 있죠. 우리 지금 만든 거 보여줄게요. 어때요, 이 작품? 제법 그럴듯하죠? 제가 만든 캐릭터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니까 재밌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단순한 완구를 넘어 또 다른 세상, 상상 속 세계를 빚어내는 사물 점토. 나와 함께하면 일상이 즐거워집니다. 잠깐만요. 거랑 쓰라면은. 배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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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째. 옆에 내가 째. 아니, 빨리. 환불해 달라, 환불.